내년 초 출범하게 될 미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조만간 미국 조야를 상대로 초당적 의원 외교를 펼칠 예정인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자 외통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대선 누구보다 참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페이스북에 당선 축하와 함께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그런 글도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요. 이번 대선 쭉 보시면서 어떤 의미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양측이 서로 지지자가 결집이 되고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낳긴 했습니다만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수락 연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미완의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미국이 모범적으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것을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가 근본적 회의가 되지 않도록 권위적이고 독재적 체제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조소하고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될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반도 정책 어떻게 펼칠지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으로 저희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이제 함께 같은 진보적 정당으로서 대북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힘을 합했던 햇볕 정책 시대의 하나의 진화 발전으로 저희들은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드는 것이 북이 핵 탄도를 실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한 시점에서 미국 본토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인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미뤄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동맹을 존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상도 지금 상당히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북한도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네. 역할 분담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아주 얼어붙어서 오바마 정부 8년 내내 뭐 진전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잘 협력해 가는 것이 꼭 같이 간다는 것이 모든 행위의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어떤 미국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 관계를 풀어줌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북의 추가적 도발을 막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사를 보내든지 해서 당장 북핵 문제가 전면적으로 관심을 쏟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북이 대화를 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네.
창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좀 여유가 없더라도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뭔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길은 열어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계속 네.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어떤 그렇습니다. 반응, 어떤 입장을 보일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홍수 피해에 대한 자체적 재해, 식량 부족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까지 겹쳐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북한은 추가적인 ICBM 도발 같은 걸 하지 않고 있고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어찌됐건 표면상 전략을 수정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지 않게 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과감한 허용이 필요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긴밀히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북이 지속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바이든 당선인을 지난 2007년에 직접 만난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 측근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와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인상이나 측근들과 교류하고 있는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뭐 30년이 넘게 미 상원에서 외교위원회 활동을 해왔고 외교통일위원장을 쭉 12년이 넘도록 해온 베테랑 국제 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시스템 외교를 통해서 해 나갈 것이고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북미 간에 아주 욕설에 가까운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오가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북에서도 추가적인 비난이 없고 바이든 당선자도 핵 문제에 대해서 핵을 축소해가고 폐기해간다는 그러한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특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역할이 중요한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도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백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이 합의를 어기면 언제든지 원상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길을 더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카멜라 해리스 견해가 상당히 접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로카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젊은 진보적 의원들 50명이 넘게 이번에 종전 결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된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3명의 주요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들이 모두가 종전선언에 이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새로운 흐름에 같이 결합된다면 클린턴 행정부 때와 김대중 정부 때처럼 양국의 민주당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다 긴밀히 조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미국을 방문해서 이러한 방향을 유도하는데 적극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방금 미국 방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부터 위원장님 많이 바빠지시더라고요. 네, 이제 민주당 한반도 TF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또 방문을 하게 되시고 또 다음 달에는 여야 외통위원들과 또 미국을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인사들을 접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 이 대선 승리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 승복 연설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양측이 이 외부 인사, 외국의 정치인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또 충실하게 만나서 주변의 싱크탱크, 의회 분야, 정부 분야 사이트에 주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하고 한미 간의 신뢰를 쌓는 데 노력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이 WTO 사무총장 결선에 오른 유명희 후보의 거취에도 출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유명희 후보가 선전을 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뒷받침을 하는 바람에 최종 결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EU 27개국이 전부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분위기가 많이 그쪽으로 기울었는데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를 이제 반발을 하면서 유명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폼페이오 장관도 강경화 장관에게 끝까지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테니까 사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께서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 이런 걸 협의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늘 유명희 장관께서 저희 외통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금방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내려온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EU 입장에서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트럼프의 일방주의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 그냥 오콘조 후보로 EU가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WTO가 비토가 없이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 WTO 사무총장을 추대하는 원칙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화가 나 있습니다. 미국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당선자와 서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미국이 다자주에 회귀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저는 유럽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당선자 측과 트럼프 행정부가 같이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면 저는 유명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도 이러한 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 이번 선거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 의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이 될 텐데요. 직접 위원장님께서 통화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앤디 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또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가 이번에 당선된 것은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요. 이분은 아시다시피 이 미군 병사와 우리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고 62년생 저희와 같은 또래입니다. 워싱턴 주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아주 열려있는 분이고 아주 품성이 따뜻한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상 토론도 한번 했었고요. 지난번 선거운동 때도 격려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 당선돼서 축하의 전화를 나눴습니다. 워싱턴에서 곧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지난번 김창준 우리 연방하원 의원이 공화당 쪽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두 분의 우리 재미교포 분이 연방하원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2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400명이 넘는 연방하원들 간의 소통의 매개체가 생겼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